한국인 사망 원인 1위 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1,500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인류 최대의 적, 암. 암 발생이라는 건 워낙 복잡한 현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기타 환경적 요인도 매우 많거든요. 만성염증은 실제로 암의 위험 인자가 되고요. 몸 곳곳에 숨어있는 만성염증이 암을 부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살 경우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암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요. 화장실을 가서 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염증도 많고 또 용종이 또 발견됐었기 때문에 이게 또 암으로 또 발전할까 봐 또 걱정도 되고. 우리 몸의 이상을 부추기는 만성염증은 암을 일으키는 온상입니다. 간 경화가 더 진전이 되고 경화해서 암이 된 거예요. 간 이식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는 건강해. 그 완치 그 판정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았죠. 그 암 환자라는 거에서 일단은 그 굴레에서 벗어났잖아요. 암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내 몸과 삶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찾아봅니다. 세상 거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만 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가려서 오지 않죠. 39,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선정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에 열중입니다. 선정 씨는 유방암 3기 암 환자입니다. 찌릿찌릿한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근처에 산부인과에 좀 가봤어요. 그랬더니 1.9cm의 그 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당장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CT, MRI, 뼈 스캔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 MRI 상에서는 또 일주일 만에 6cm가 넘게 됐어요. 그래서 3주 만에 지금 크기가 3배 정도 커지다 보니까 저도 너무 놀랐고 결과적으로 저한테 이제 유방암 3기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받게 된 유방암 3기 선고. 설상가상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곧바로 수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8번 해서 암덩어리의 크기를 줄인 후에야 겨우 부분 절제술로 암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요. 수술을 하고 한 5일 정도 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 붕대를 이제 풀르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혹이 크기도 했고 그 수술 부위를 이제 제거하다 보니까 저는 이 림프 전이도 있었어가지고 여기 이쪽부터 이제 좀 길게 상처 부위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선정 씨가 걸린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호르몬이 분비되면 암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대학병원에서 호르몬 억제제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에서는 후유증으로 인한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호르몬 억제제 때문에 관절염이 심각해서입니다. 진짜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이 관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잘 구부러지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거나 여기가 비틀어지면 약간 근육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 있고 병뚜껑 하나 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다가 이불이 내려앉으면 이렇게 이불을 짚지 못할 정도로 이 짚기 능력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암은 선정 씨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여성 호르몬 분비를 약으로 차단하니 몸은 늙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외출 후에는 언제나 녹초가 됩니다.
바깥에서 좀 오래 있고 조금 무리했을 때 어지러움증을 좀 느끼고요. 너무 공포스럽게 그 항암 울렁거림이 또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근데 확실히 체력이 굉장히 저하됐다라는 걸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선정 씨는 연극 배우입니다. 유방암이 발견되기 전까지 18년간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죠. 하지만 이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든 암 환자가 됐습니다. 힘들 땐 습관처럼 약을 찾게 된다는데요. 생경한 몸의 변화와 증상을 약으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울렁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 복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죠. 때로는 약을 먹는 게 지긋지긋하기도 하지만 먹지 않고서는 생활이 힘드니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먹어야 나으니 악착같이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항암을 하고 와서 이제 뭐 며칠이 지나면 열이 갑자기 고열이 시작되고 또 며칠이 지나면 이제 근육통이 시작되고 문득문득 저도 모르게 좀 막 짜증도 내고 막 또 더 예민하게 굴고 막 그랬던 모습들을 부모님께서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했던 것들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장 후회되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꼭 건강해져서 부모님 많이 연로하신데 꼭 보답할 거예요. 선정 씨가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극단 연습실. 공연을 앞두고 선배 배우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배우들의 몸짓, 눈빛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선정 씨.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전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선정 씨가 두 발로 누비던 무대입니다. 나랑 이제 친한 후배니까 가슴이 찢어질 줄 알았죠. 선정이가 뭐 1인극도 했었고 뭐 공연을 꽤 했었는데 지금은 당장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먼저니까 그런 점에서 뭐 저도 좀 마음이 아프죠. 암 선고와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 때론 현실이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아니 연극보다 더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선정 씨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연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배역이라도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촬영장에 갔을 때만큼 제가 그 긍정 에너지 막 엔돌핀이 돌 때가 없거든요. 내가 예전에 했던 내 자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암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수면 부족, 비만, 당뇨, 서양식 식단 이런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발병이 가장 눈에 띄게 많아진 암이 대장암이었는데 특히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맵고 짠 식습관에다가 육류 위주의 서양식 습관까지 더해진 탓에 매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45명으로 18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한국인의 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장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분포되어 있는 면역의 최전선이자 방어벽입니다. 장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사령관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와 병원균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무너지면 외부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됩니다. 장이 무너지면 폐렴, 위염 등 각종 염증은 물론 대상포진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갑자기 일상이 힘들어졌다는 주부가 있습니다. 걷는 게 조금 불편해 보이는 박서영 씨. 다리 상태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다리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손목도 아픈 것 같습니다. 서영 씨에게는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팔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릇도 무게가 있고 또 세제를 묻히면 더 미끄러워지니까 툭툭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릇 몇 개 깨먹기도 했어요. 설거지할 때 칼을 떨어뜨려가지고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 딱 그 발등 엄지발가락 옆에 딱 떨어져가지고 한번처럼 발등도 나갈 뻔했어 진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어깨입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들기도 힘든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일 파스를 끼고 산다는데요.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도 중요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파스를 갈아붙인다는데요. 파스 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 다 아프니까 다 붙이는데 한 통 사면은 작은 거는 120개 들어있거든요. 그럼 한 일주일이면 다 써요. 일주일에 한 12,000원? 파스값만. 손목, 발목, 어깨, 관절이란 관절은 죄다 아픈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통증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네. 아유. MRI 검사를 했는데 양쪽 어깨에 이쪽으로 염증이 있고 여기도 다 여기가 꽉 찼다고 하더라고 염증이. 서영 씨가 아프기 시작한 건 2년 전 살이 갑자기 찌면서부터라는데요. 염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서영 씨의 일상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팔이 일단 안 올라가고 하니까 옷 이렇게 벗을 때도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딸이 벗겨주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딸이 입혀주고 이빨 닦을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힘줘서 이렇게 좀 닦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모든 일상이 다 힘들어요 그냥. 염증과 통증이 지배해버린 서영 씨의 몸.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땐 약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를 먹어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갑자기 작년에 너무 많이 아프니까 어떻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고. 겪어본 사람만 안다는 통증. 통증에 지배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영숙 씨도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힘들다는데요. 영숙 씨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장질환. 툭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서 만성 변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서 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문이 많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진 않은데 이상하게 옆구리 거기가 막 결릴 정도로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대장내시경을 했거든요. 했더니 병명인데 크론병이라고. 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문제는 그 후로 다른 병들이 연이어 생겼다는 겁니다. 위내시경 했을 때 약간의 위염 증세가 있대요.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몰아서 과식을 하다 보니까 위가 또 더부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역류성 식도염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있기도 해요. 위염에 역류성 식도염까지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 후부터 시작된 각종 염증. 그런데 영숙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 때문에 물건을 들기도 힘들 정도로 손가락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어요, 손가락에.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들으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기 힘들어요. 류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변형까지 생겼습니다. 영숙 씨는 몸 곳곳의 염증이 암으로 발전할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고 아프거든요. 튀어나온 데가.
살짝만 부딪혔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통증 아픈 거는 제가 한 수십 배 이상 아플 거예요, 아마. 제가 염증이 좀 몸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온몸이 다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크론병은 염증성 장질환으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장의 면역 세포가 장벽의 정상 세포를 공격하며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크론병과 류마티즘 관절염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크론병은 입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서 어느 부위에서나 염증이 생기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런 염증이 피부나 눈, 관절, 뼈 등으로 퍼져서 피부병변이나 포도막염, 관절통, 간 기능 이상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크론병과 같은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이고요. 크론병 때문에 생긴 위장 간의 만성 염증이 관절의 염증까지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두 주부,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만성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두 주부들.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주부를 힘들게 했던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절 염증 때문에 파스를 달고 살 정도로 힘들었던 박소영 씨. 결과는 어떨까요?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안 좋은 게 몇 가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 이제 보시면 NK 세포 활성도 검사에서 수치가 150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는 최소 500 이상은 돼야 되고. 500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 수치가 낮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도 잘 걸리고 감염성 질환에도 이제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염증 수치도 지금 꽤 높으신 편이세요. 그게 20까지 정상인 건데 52. 지금 관절도 붓고 아픈 증상이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면 류마티스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죠. 박소영 씨는 염증 반응 수치가 기준을 훌쩍 넘었고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크론병이 생긴 후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긴 안영숙 씨는 어떨까요? 안영숙 씨 역시 혈압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을 넘어섰고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도 수치는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이제 생기기 쉬운 이제 환경이 우리가 살이 찌거나 아니면은 너무 기름진 음식, 아니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이런 음식 때문에도 이런 염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도 좀 조심을 하시고 체중도 감량하시고 하시면 이런 염증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는 두 주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할애자분께서 이제 크론병을 앓으신 적도 있고 대장 건강이 좀 안 좋으신 편이어서 걱정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주로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면역 질환인데요. 궤양성 대장염하고 같이 해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꾸준히 늘어 최근 10년 사이 2배로 급증했는데요. 면역 기능과 연관이 깊습니다. 최근에 그 장내 정상 세균총에 대한 어떤 과도한 면역 반응 이런 것 때문에 크론병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네. 최근 10년 사이에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 염증성 장질환이 이 크론병이 암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이 염증성 장질환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그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일반인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뭐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몸에 염증이 있으면 사실 이게 암이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두려움도 있고. 그 연관성이 좀 있는 건가요? 만성염증은 항상 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균에 감염이 되면 여기 고름도 생기고 빨갛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흔히 사람들이 염증이라고 느끼는데 네. 만성염증은 염증이라고 잘 느끼지를 않고 그냥 만성병이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오래된 염증 반응은 장기를 계속해서 조금씩 파괴를 하기 때문에 그 파괴하는 과정에서 또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고 그 변형은 또 추가적인 이제 DNA의 손상들이 이어지고
벌어지면서 결국은 암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잘 관리하는 거는 실은 이제 암을 잘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생활 속에서 내 몸에 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쌓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비만인데요. 네. 비만이 이제 계속되면 실은 이것도 만성염증의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방암 환자들도 이렇게 폐경이 오고 나서 뚱뚱하신 분들은 날씬하신 분들보다는 유방암 발생률도 높고 뭐 또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암 발생률이 높은데 이제 그러면은 비만 관리를 하려면 결국은 다이어트하고 또 운동이 이제 중요한 생활 습관에 이제 관리가 되는 거라서 평이한 이야기가 되기는 하지만 식습관 관리와 운동은 우리가 비만 관리에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고 내 면역 체계를 항상 건강하게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관리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늘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쉽게 들리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설산의 고즈넉함을 깨우는 웃음소리. 호호, 허공에 연신 웃음을 발사하는 이분 바로 문채원 씨입니다. 나는 행복해. 웃음 치료하는 거예요. 웃게 되면 박장대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배에 근육도 생기고 또 오장육부가 튼튼해져요. 유산도 운동도 할 겸 웃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씨는 웃음 치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웃음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강사까지 됐다는데 채원 씨가 웃음 치료를 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장암 상기 진단을 받았고요. 급하게 수술을 했고 대장을 제가 알기로는 한 40에서 50cm, 40, 그 정도 잘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복통. 배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에 정신이 아득해지자 어렴풋이 죽음의 그림자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배가 이렇게 꼬부러진 상태에서 펴지도 못하겠고 이 통증이 바늘 한 1000개 정도가 막 찌르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쪼여오면서 진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오늘 저녁을 넘기면은 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19 타고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대장이 터지기 직전, 일부 직전이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안 왔으면 너 내일 왔으면 죽었다 이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암 3기. 그때부터 채원 씨의 암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암이 발생한 부위 대장의 3분의 1을 잘라낸 후 12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들이닥친 암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암 환자의 길로 가는구나. 케모포트도 심고 뭐 항암도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공포가 너무너무 무섭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덜덜덜덜 떨다가 나중에 너무 슬퍼갖고 엉엉 막 울으니까 몸이 들썩들썩하니까 간호원은 제가 너무 슬프게 우니까 내 손을 잡아주면서 힘들죠.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암이 발병한 지 5년이 지나 재발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후유증이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살기 위해 무작정 걷기 운동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 보니까 걷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육이 다 빠졌어요. 치료할 동안에. 그래서 근육도 키워야 되고 좌우지간 면역력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걷기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채원 씨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걸었죠. 등산할 때도 맨발로 흙과 풀을 밟으며 체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나갔습니다. 반신욕과 족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족욕을 하면 체온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의 특성이 이 체온이 떨어지는 게 특성이라 맨날 추워 이래요. 그래서 암이 찬 거를 좋아하니까
암이 감이 덤비지 못하게 몸을 따뜻하게 데펴서 이제 암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채원 씨. 식단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차가운 음식이며 밀가루 음식, 숯불에 구운 고기를 즐겨 먹었지만 수술 후에는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식단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암 환자들은요, 면역력 올려야 되고요, 체력을 키워야 돼요. 암하고 싸워서 암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고기는 단백질은 먹어야 돼요. 구운 고기보다는 이 수육이 부드러워요. 기름도 빠지고 담백해서 이 수육을 먹고 있죠. 고기를 먹더라도 채소는 필수. 채소로 배를 채운다 싶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만큼 듬뿍 먹는다는데요. 싸먹기도 하고 직접 만든 유자청을 드레싱 삼아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변 보는 거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대장이 짧다 보니까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속이 또 부드럽고 변 보는 데 있어도 식이섬유 때문에 아주 편하게 변을 볼 수가 있어요. 고기와 함께 먹는 이 쌈장도 채원 씨만의 방법으로 만든 특별한 쌈장인데요. 다양한 채소를 갈아놓고 한번 끓여서 만든 쌈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짜지 않아서 좋다네요. 암과 싸울 힘을 주는 문채원 씨의 대장암 극복 밥상 완성입니다. 제부, 네. 오셔서 식사해요. 어유 완전히 진수성찬 차리셨네요. 네. 건강식인데요. 이렇게 먹어야지 또 몸에 좋은 거라서 많이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전에는 고기를 잘 안 먹었는데 고기를 먹고 나서 좀 힘도 좀 키우고 그래서 얼른 저도 건강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채원 씨는 동생 내외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제부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대장암을 작년 2월 달에 발병이 돼가지고 지금 투병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항암 8차를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항암 8차가 실패를 해서 이제 표적 항암 치료로 해서 지금 이제 6차째 받고 있고 3기에서 이제 4기로 넘어갔어요.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0에서 시작한다 생각하고서 그냥 아예 다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홀로 암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지 채원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된 암 투병의 길이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옆에 있으니 진호 씨도 곧 이겨내겠죠. 처형덕의 식단 관리는 제대로 할 것 같은데요. 수술하면서 대장을 많이 잘라냈으니 장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채원 씨. 장기 중에 대장이 제일 큰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변을 못 보고 그러면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고 독소가 쌓이면은 그 독소가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대장으로 인해서 뭐 또 다른 데가 아파지고 다른 데가 아프면 걔가 또 연결해서 다른 데도 아파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대장, 대장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채원 씨가 장 건강을 위해 먹는 게 있습니다. 유산균인데 좀 내가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제부도 장이 안 좋으니까 대장 안 좋은 사람은 유산균을 챙겨 먹어야 된대. 대장암 투병 중인 제부를 생각하는 채원 씨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며 채원 씨도 꼭 챙겨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젠 유산균인데요. 대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장을 좀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대장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젠 유산균이 염증도 없애주고 면역력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서 먹고 있어요. 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훈장으로 얻어낸 삶. 누군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으면 채원 씨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할 거라고 답하겠다고 합니다. 사는 날까지는 그냥 건강하고 즐겁고 신나게 살고 싶어요. 가슴 떨릴 때 떠나라. 그러니까 다리 떨리면 늦는다. 건강할 때까지는 그냥 즐겁고 신나게 살 거예요.
그래야지 또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건강입니다. 대장 건강을 잘 지키면은 조금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장누수증후군이라고 이제 장내의 세균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장 속에 있는 우리 대사산물이라든지 이런 독성 물질들이 조금씩 혈류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몸에 만성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거는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장을 잘 유지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 몸의 장기가 실제로 면역세포를 만드는 곳은 뭐 여기 있는 흉선이라든지 비장, 그다음에 우리 몸의 골수 이런 데서 이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지만 그 면역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데는 장내세균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의 장내세균의 70%는 다 대장에 주로 있기 때문에 대장 건강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 전체의 암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하다. 그 앞서 사례자분께서 이제 제인 유산균을 드시고 계셨는데 요즘에 유산균이 갈수록 좀 세분화되고 특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인 유산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인 유산균은 20개월 된 건강한 영유아의 분변에서 추출한 유익균입니다. 락토코커스 락티스 젠 3013이라고 하는 균주의 무리에서 추출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능성 유산균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젠 유산균의 균주인 젠 3013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젠 3013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이유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 중에 세포독성 T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 T세포라는 것은 그 인터페론 감마라는 그 어떤 면역 인자를 분비해서 손상된 그 세포라든지 종양세포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거를 공격받은 그런 이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체의 그 세포 청소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킬러 T세포라고도 불리는 세포 독성 T세포는 감염세포와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입니다.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에 결합한 후 면역물질을 분비해 구멍을 내고 또 다른 면역물질을 분비해서 분해하고 파괴하는데요. 근데 이 젠 유산균이 이런 이 세포 독성 T세포에 작용을 해서 이런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를 시키고 어떤 이 세포 독성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어떤 면역 물질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면역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 젠 3013 균주는 면역 항암제 연구에 활용되는 유익균입니다. 화학이 발전하면서 항암제도 발전해 왔습니다. 1세대 화학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죽이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았죠.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특정돼 있고 내성이 잘 생기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연구 개발 중에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젠 유산균의 균주인 젠 3013은 면역요법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누구나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면 어떨까요? 혁춘 씨는 10년 전 간경변증이 악화돼 간암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황달이 오면서 간이 굳어져서 얼굴로 그냥 확 노래지면서 우리 결한 노란색 있지요. 그렇게 노래. 그리고 눈 알까지 노래요. 다리가 많이 붓고 신발 신지 못할 정도로 참 많이 벗었고 이 바지에 허리가 잠겨지지 않을 정도로 복서가 차서 배가 많이 불렀고 병원에 갔더니 간 이식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18년 전 극심한 피로와 황달, 부종과 복수 때문에 병원을 찾은 혁춘 씨는 간경변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7년 후 간경변증은 암으로 발전. 간암 선고를 받은 혁춘 씨는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제는 내 명대로 살수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내 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많이 슬펐지요. 하늘이 도운 걸까요? 혁춘 씨는 간암을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노인정 회장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들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사셔요. 예, 나오셔요. 매일 밥과 반찬을 손수 만든다는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예, 맛있게 잡세요. 과일 후식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혁춘 씨. 동네 어르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살 수 있을라나 했었는데 어떻게 치료를 잘 받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건강하니 활동을 많이 해요. 아파갖고 그냥 다 죽는다 했다가 넷이 우리 동갑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렇게 건강한 게 좋아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식사 준비에 뒷정리까지 완치되긴 했지만 그래도 암 환자였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뭐 무릎이 아프다든가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어깨가 아프다 이런 전혀 못 느끼고. 그래서 지금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전혀 느끼지 못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권혁춘 씨. 어떻게 간암을 극복한 걸까요? 혁춘 씨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운동.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간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 운동도 했다는데요.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기지개 키면서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던 걸 이제 펴주는 거지. 혈액순환 되게. 우리 이 몸이 다 골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기능대로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거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움직여줘야 돼.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무엇보다 식단 관리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간암을 극복하기 위해 해초류를 가장 많이 또 자주 먹었다는데요. 이 해초류는 해독 작용도 하고 다른 고기 같은 거 먹으면은 좀 더부룩하고 그 다음 날까지 소화가 안 된 배가 항상 불러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해초를 먹으면은 자고 난 몸도 가볍고 아주 편해요. 아이고 톱무침 한번 맛깔나 보이네요. 혁춘 씨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년 된 된장이네요. 간암에 걸린 후 매년 된장을 직접 담그기 시작한 혁춘 씨.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을 켜켜이 담았습니다. 다른 장류들은 여기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답니다. 이게 간장, 된장, 고추장. 하하, 항아리가 참 많기도 하네요. 이거는 제가 만든 청국장이에요. 이렇게 청국장은 수시로 만들어 먹는데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 청국장 한 숟가락씩 넣어서 끓이는 것도 혁춘 씨만의 방법. 냄새도 맛도 훨씬 더 구수해진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왔다 갔다 해보니 아 이게 아니구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식단부터 지금 많이 360도로 변했지요. 신선한 채소와 향긋한 해초, 김치와 된장 발효식품으로 차린 푸짐한 밥상.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더니 입맛까지 좋아집니다. 맛있다. 암에 걸린 후 먹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생각으로 무엇 하나 허투루 먹지 않았다는데요. 예전의 식습관은 이제 완전히 버렸습니다. 속에 부담도 없고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마다 피가 깨끗해요 소리를 들으니 아주 날아갈 같이 기뻐요. 암을 극복했다는 거창한 수식어에 비하면 극복법이라는 건 별다른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잘 챙겨 먹는 거죠. 그래서 혁준 씨가 꼭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젠 유산균인데요. 암 환자들은 재발할까 봐 많이 염려를 해요. 이 유산균을 먹으면 면역도 키워주고 염증도 없애준다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건강을 회복한 두 주부 모두 젠 유산균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암세포들은 일반 세포들과 다르게 분열하고 번식을 합니다. 암세포들은 손상이 되어도 움직이고 번식할 수 있는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신생혈관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스스로 기존 혈관에서 신생혈관이라는 미세혈관을 생성해서 자기 성장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아 분열하고 증식해 나갑니다. 이렇게 신생혈관은 암세포의 보급망이자 다른 기관으로 암을 전이시키는 이동 통로가 되는데 젠 유산균의 균주인 젠 3013 균주가 이런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와 정상세포의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암세포가 됩니다. 암세포는 분열과 증식을 되풀이하며 다른 장기로 이동하고 전이되는데요. 이때 신생혈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생혈관은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공급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 젠 유산균의 균주인 젠 3013이 암세포의 이동과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 종양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었던 두 주부들. 2주간의 면역 기능 개선에 도전했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크론병의 만성변비,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고생했던 안영숙 씨. 면역 기능 개선을 위해 장 건강을 회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숙 씨의 선택은 과일 주스. 과일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이라서 또 갈증도 나고 또 약간 출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스 한 잔이 되게 약간 포만감도 나지만 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속이 또 편해져요. 과일을 먹기 시작하자 늘 괴롭게 하던 변비도 조금씩 개선되는 듯 하다는데요. 그리고 영숙 씨가 장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기 시작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젠 유산균입니다. 젠 유산균인데요. 장이 안 좋으면 염증이 생기고 면역이 좀 떨어진대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균을 먹으면서 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좀 생기고 염증도 줄여준다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이번에는 박서영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영 씨는 만성염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미루기만 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체력을 올려야 면역 기능도 높여지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또 운동하기도 너무 아프니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좀 이제 조금씩 한번 근육을 늘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감염세포를 죽이는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던 서영 씨.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장 건강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젠 유산균이 염증을 이제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이제 높여줘서 그런지 통증도 좀 덜해진 것 같아요. 2주간의 면역 기능 개선 도전을 마친 두 주부들. 건강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병원을 찾아 2주 전과 같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서영 씨는 2주 만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염증 반응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하며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안영숙 씨는 2주 전에 비해 혈압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안영숙 씨 역시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증가해 면역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틱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혈액 검사 결과 수치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었고요. NK세포 활성도 검사 결과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2주 동안처럼 장 건강 개선에 신경을 쓰신다면 건강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젠 유산균의 균주인 젠 3013이 면역세포인 NK세포의 수를 증가시켜서 면역 기능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연 살해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는 세포 독성 T세포와 함께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입니다.
NK세포는 온몸의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가득 담고 있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데요. 젠 유산균의 균주인 젠 3013이 NK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라서 소화 과정에서 위산과 담즙에 의해 손상을 받습니다. 장 도다불에도 소장과 대장에 서식하는 미생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남는 유산균은 5% 남짓입니다. 이 때문에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가는 생존력과 장에 잘 달라붙는 부착력이 중요한데 젠 유산균의 경우 높은 장내 적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젠 유산균의 균주인 젠 3013은 장까지 도달한 후 장내 부착률이 70%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 후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산균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복용하시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으로 인정하는 제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나이 들고 병드는 것을 당연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화는 피해갈 수 없지만 병이 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